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3월 한 달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리딩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는 예측하지 못한 일, 그 일은 어떤 일이 될지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커피 그라인더, 두 번째, 세탁기, 세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한 달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첫 번째, 커피 그라인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플라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꽃 카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꽃이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구독자이기 때문에 꽃일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게 3월이잖아요. 3월은 아무래도 꽃이 막 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죠. 뭔가 이제 움츠렸던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게 모르게 웃고 있어도 약간은 좀 어두운 듯한 느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서 다 걷어내졌고 이제 밝고 화사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 꽃을 땅에 심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이 꽃을 잘 가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고 영양분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키워나간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걷어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일단 상당히 괜찮으신 상태에 있는 걸로는 느껴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 꽃 에너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 메시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excuses am I making right now?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어? 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이 excuses라는 단어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것은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변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기도 하나 그 앞에 다 붙는 단어가 보통은 구차한 변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회피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걸로도 보여지기는 해요. 귀찮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메시지가. 바꿔 말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변명이다 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완성해야 되는 어떤 태스크가 하나 있는 걸로는 확실하게 보여져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 카드가 나옵니다. 지팡이 카드예요. 자, 지팡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타로 카드에서는 액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이에요. 이 일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아주 커요. 지금 플라워도 그렇고 원즈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와 함께 본다면요, 머릿속으로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꽃을 피워야 돼, 땅에 꽃을 심을 거야, 영양분을 주고 나는 그것을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주변에다 여러분들이 나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그거 하긴 할 거니? 언제 할 거야 그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있잖아 뭐 이번 달은 좀 그렇고 뭐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야 뭐 나 좀 그래 뭐 이런 걸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신 건데 몸이 좀 잘 따라주지 않는다 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혹은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꺼낼 카드는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Who in your life do you wish you met sooner? 너는 너의 삶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한 장만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What's your most useless talent?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가장 쓸모없는 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 5장 카드에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요. 뭐냐면 나는 나만의 휴대폰 케이스 가게, 수제로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무튼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고 그런데 다소 수동적인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수제 케이스를 만드는데 내가 정말 재능이 있을까? 내가 진짜 그걸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엇인가 일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몸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걸 좀 버려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너무 덜렁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실수를 낳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놔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저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3000년이 지나도 수제 케이스 가게를 오픈 못 하는 거죠.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가장 쓸모없는 재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생각은 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 생각도 많고 자신도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피해 가보려는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것에 대한 어떤 익스큐스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것을 꼭 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저는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뭐가 있냐면 일도 일인데 여러분이 사랑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내가 좀 이쁘게 피어났잖아. 나도 내가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물들어왔을 때 누군가를 좀 만나서 좀 좋은 사랑도 좀 해보고 싶어. 원즈도 사랑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나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원즈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뭐 아직까지 몇 킬로를 더 빼야지 이 옷이 더 이뻐질 거야. 뭐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이렇게 쭉 늘어진 배처럼 케일럽처럼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영장을 가겠냐고. 뭐 아무튼 별의별 익스큐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원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수제 핸드폰 케이스 가게도 못 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걷어낼 건 좀 걷어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너가 조만간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다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해왔던 사람 있죠. 이를테면 뭐 이전에 연락이 끊겼던 살짝 짝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민기적하게 끝났던 썸을 타다 끝났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타로를 올리면 뭔가 또 상황은 확 바뀔 거예요. 자, 한 장씩 올려볼게요. 3개의 칼이 있고요. 스타트부터 좋지 않습니다. 5개의 동전도 나오네요. 요새 여러분 저
타로가요 되게 안 좋게 나와요. 그 작년에 한때 상당히 좋게 나오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이게 조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킹 오브 스월즈의 역방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타로는 거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5개의 컵이 나와 있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이 제일 중요한데 퀸 오브 펜타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예측하지 못한 일 리딩은요, 웬만해선 사랑을 거의 배제합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상황은 이 사랑하고 관련이 있고요. 제가 그 수제 헤드폰 케이스 가게 말씀드렸죠. 그걸 하고자 하는 이유도 얘 때문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누군가와의 뭐 동업이나 혹은 협업이나 혹은 여러분이 직접 하고 있었던 어떤 일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크게 손실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걸 꺼내줬어요. 그게 바로 익스큐스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아무튼 첫 번째 카드가 3개의 칼입니다. 3개의 칼, 여기 보면 심장에 칼을 이렇게 3개 꽂아놨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솔직히 사랑 리딩으로 보면은 뭐 삼각관계다 뭐 이런 걸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킹 오브 스워드인데요. 이 킹 오브 스워드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요. 약간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남이 슬프고 안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의 동요가 없는 분을 표현할 때 이걸 쓰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분 때문에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도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요 카드는 버려졌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어떤 독단적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크게 상처받았고 일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포함되었던 집단이나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너가 여기를 떠나라 라고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뭐냐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걸 한 거예요.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이분이 잘못한 게 맞는데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나왔을 거야 라는 것도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계속 지난 날들을 후회했던 거죠. 자, 그 상황에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밤에 새벽 2시에 빨간불일 때 그래 경찰 없어서 한번 신호등 지나갔다.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이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됐어. 세상을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잘 나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줄 테다가 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카드 패턴에서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킹이 이렇게 나와 있고 퀸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쁜 사람을 용서해줄 마음이 어느 정도는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는 아니고 여러분들 걸 이제 제대로 챙겨야겠다라는 게 좀 강하고요. 이분이 떠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놔두고 어디론가 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여왕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 살림은 와이프나 집주인분이 하시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얼만큼을 저금을 하고 얼만큼을 공과금을 내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카드인 어머니 카드예요. 이분이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흐름을 제대로 관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왔죠. 이걸 다시 되찾아오려는 거예요. 바꿔 말해 나의 흐트러져 있었던 삶을 다시 돌리고자 하는 에너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텐데 우주는요. 여러분들이 약간 위축되어 있다라고 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좀 망설이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나 많은 생각은 오히려 그것을 막게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나와 있는 액면가로 보면은 이 떠났던 사람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읽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서 에너지가 복귀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꽃이 되면은 이렇게 지팡이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 어떤 일이 될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볼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이제 움직일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안 하려고 민기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3월에는 날씨도 이제 좋아지니까 진짜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측 못한 일은 이분이 뜬금없이 여러분 앞에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 카드가 나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느낌적으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new romantic cycle begin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둥둥둥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우주가 여러분한테 사람을 하나 보내줄 건가 봐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털고 나오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수제, 뭐 핸드폰 가게가 됐든 마카롱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근데 심지어 또 꽃이야. 그러다 보니 막 매력이 뿜뿜하는 거죠. 그런데 시들어 있었을 때는 상황이 요 모양 요 꼬라지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그렇게 있지 마라. 사람 하나 보내줄 테니까 제대로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확실하게 좀 주의하고 갑시다. 이 킹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은 어떻게 봐도 좋지 않은 카드인데, 지금 여러분으로 추정되는 이 카드는 지금 우뚝 서 있죠. 얘는 뒤집어져 있는데,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 뉴 로맨틱이 이분이 아닌 걸로 합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장씩 열어볼게요. 스타트부터 마스크가 나오네요. 얼굴을 가리고 있대요. 얼굴을 가린다면 이분인 것 같은데. 크로스로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구름이 나왔어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사랑을 좀 제외하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느껴지는 이 로맨틱한 사이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 있죠. 솔직히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기분 좋은 것도 좋지만, 정말 나하고 맞는 일을 맞아서 너무 열정이 막 생겨날 때 그때만큼 또 막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인데, 그 안에서 가면 쓰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등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 못하겠다.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바꿔 말해 이 세 장 카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불확신이에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상황이 당연해요. 이게 불확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속힘을 당했거든요.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사람은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믿음이 없어지는 건 당연지사일 거예요. 심지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오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변명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할 거야. 뭐든 다 갖다 붙여서 그것들을 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고 좋은 어떤 에너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의 잔여물이 남아있는 거죠. 일로 본다고 해도 좋은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일이 알려주지 않는 게 있을 거야. 선배든 누구든 이런 걸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틀림없이 여기서 나중에 내가 또 이런 상처들 비슷한 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도 좋죠.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는 것과 무조건 의심을 해보고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건데 나와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계속 이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을 하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무엇인가 완벽하게 알아야 돼. 여기다 변명거리를 빨리 넣어봐.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 앞에는 무엇인가가 오는 겁니다. 이 카드는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뭔가가 오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3월에 예측하지 못한 일은 뭐냐? 여우입니다. 자, 여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본다는 거죠. 여우가 원래 있었던 집이 이쯤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우는 이 집을 떠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 집이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환경이든 회사든 사람이든 뭐든 그것을 갖고 있었던 공간인 거죠. 그런데 거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죠.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그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이해는 됩니다. 회사가 됐든 사랑이 됐든 너무 안 좋았어요. 금전적으로 너무 안 좋았고 뭔가를 믿는다는 것, 신임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름 뒤에 해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구름만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해가 떠야지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너무 마스크만을 보지는 말라는 말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좋은 면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익스큐스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일은 이럴 거야, 저 일은 저럴 거야.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플라워 카드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화기하고 이뻐질 수 있는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액면가는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잡초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 좋은 환경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잡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익스큐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좋은 카드들을 좀 올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랑이라고 오신 분에게 여러분이 노 한다라는 말인 건데, 그러면은 이 노는 제가 보기에 특히 이 마스크는 이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것은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이 조언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에 대한 답은 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도 보겠습니다. In the near future, 머지않은 미래에 조만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Recovery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회복이 중요하다. 어떤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육체적 회복 혹은 심리적 회복,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회복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뉴문인 리오, 사자자리의 신월 카드가 나왔고요. 사자자리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자자리가요, 멋쟁이 별자리죠. 특히 외모를 많이 가꾸고 섹슈얼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존심입니다. 고집과 달라요. 사자자리 여러분들은 자존심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되면은 정말 너무나 큰 데미지를 얻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자자리는 멋쟁이 별자리라고. 그래서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샤인, 빛나라. 이 해바라기들처럼 피어나라. 여러분들은 꽃이다. 이제는 샤인 돼야 될 타임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상황과 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을 할지 말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샤인이 나와 있으면 이걸 선택해서 빛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일단은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패밀리 룸이 있고요. 문장도 보겠습니다. 메이처맨입니다. 그래요. 패밀리 룸은 상당히 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메이처맨이죠. 여러분들보다 다소 나이가 있는 정말 지적이고 배울 것도 많고 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데 이분과 상당히 개인적인 미팅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일로 본다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좀 만나서 미팅을 하지 않을래?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 너랑 하고 싶은데 이게 나는 좀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너하고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거죠. 바꿔 말해. 그러면 저는 멤버가 있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일을 하는 2명의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갈게요가 아닌 에너지가 이 패밀리 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혼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된다면은 누구에게인가 소개를 받는 게 아니겠죠. 소개를 받으면 그 3자라는 사람도 여러분과 상대편이라는 관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어떤 분과 비밀적인 미팅을 가지게 된다.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비밀은 수요일 날에 벌어질 예정이랍니다. 왠지 되게 나쁘네요. 숫자 4예요. 4는 4월도 의미하는데 이건 지금 3월 리딩을 보는 거니까 이 4는 3월 4일이나 뭐 14일, 24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4일 중에 수요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메시지가 적혀 있죠. Make up a balance. Be entirely realistic. 밸런스를 맞춰라. 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문장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완벽하게 완전히 풀로 그것을 현실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밸런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허상과 실질적인 현재 상태의 리얼리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잘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면 그게 진짜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인 것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을 확률이 있어요. 거기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언 카드 천사의 조언 한 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나오려고 했어요. Prioritize 카드가 나옵니다. 우선순위라는 카드고요. Focus on your highest priorities. 너의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라. 너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너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주변 정리를 해줄 거야. 이 천사가 해준대요. 이 천사의 이름은 소개합니다. 메타트론이라는 천사고요. 그리고 너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느낌적으로는 수요일에 이 비밀적인 공간에서 이분과 만나게 되면서 어떤 미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일이 맞을까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있고 한 거죠.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에 둬야 되나, 이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포텐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면 좋아, 나는 이것이 보장된다면 나는 가겠어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천사가 그걸 만들어준대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봅시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슬프고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약간 나이가 있는 이분과 수요일 날에 미팅을 하게 되는데 결정 못한다고 나왔죠. 하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으면 좋겠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메타트론 천사가 그 에너지로 밀어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커피 글라인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3월 한 달간 예측하지 못한 일, 두 번째 세탁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탁기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돌아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 확인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하우스 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집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죠. 단순하게 본다면 집을 이사하거나 혹은 어떤 분과 합치게 되거나 뭐 동거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집을 좀 이쁘게 꾸며보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의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곳으로 너의 거처를 옮겨라 라는 의미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모양 안에서 갖춰져 있는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모양으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방 안에 있는 뭐 작은 물건 하나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있을 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말인 건데, 이 카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첫 번째로 나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느낌적으로는 어딘가로부터 좀 떠나 있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m I focused on what I am losing or gaining?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고 있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잃어버릴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얻을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인지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엔딩이에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종료를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게이닝이에요. 그런데 엔딩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잃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지금 이 둘 중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하우스 앤 홈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갈등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지금 거기가 마음이 편치 않은 곳인가 봅니다.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얼만데 여기서 멈춰야 돼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Familiar Guardian 카드예요. 자, Familiar Guardian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 정말 이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죠. 이게 이제 마녀 오라클이기 때문에 아마 마녀가 키우는 검정 고양이인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는 친숙함을 의미해요. 밑에 가디언이라고 돼 있죠. 이 수호자라는 말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집처럼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패밀리어한 곳이죠. 익숙한 곳이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곳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주는 것은 편안함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바꿔 말해 나를 어디인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전혀 새로웠던 환경에 나를 던져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있는 건데 지금 있는 곳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떠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솔직히 너무 힘든 곳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잃을 것들이 많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느낌적으로는 이게 약간 전자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게 정말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익숙하다는 것만큼
나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서도 우주가 뭔가 힌트를 줍니다. What is part of your daily routine that you look forward to every day? 무엇인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는 너의 일상적인 루틴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나는 좋아. 오늘 0단어 5개를 외웠어. 뭐 나는 오늘 러닝머신을 30분 했어. 라든지 뭐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주는 상당히 시니컬합니다. 자, 이 질문을 꺼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익숙한 곳은 데일리 루틴이 없나 봐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뭔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루즈해지면 나 역시도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발전하려고 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난 여기서 나를 단련해야 돼. 나를 성장시켜야 돼. 이런 걸 한다면은 이런 익숙한 공간에서 편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걸 챙겨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게으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요. What's something that you hate seeing other people do?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꼬라지 배기 싫은 것들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바보타로를 봤는데 바이 하더라? 우리 바이!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이 바이 할 때마다 너무 꼬라지 배기 싫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불편한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따지고 보면 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을 집중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이 꼬라지 보기 싫은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뭔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바꿔 말해 A가 됐든 B가 됐든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곳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라는 게 정말 강해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어떤 환경 하나가 여러분들을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죠. 이 세상에서 정답 내리기 쉬운 질문은 그겁니다. 저 사람이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자,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선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이 사자자리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긴 할 거예요. 8개의 지팡이 역방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킹 오브 컵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언더라인은 3개의 동전 역방향입니다. 이래서 타로는 무서워요.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언더라인 카드가 3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잖아요. 3개의 동전은 회사 카드예요. 이러면은 팀워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 실적도 정말 잘 냈고 뭘 해도 너무 행복해. 아침에 눈 뜨면 회사를 그렇게 가고 싶어. 미치겠어. 일요일도 회사 가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의 카드인데 뒤집어져 있죠. 꼬라지 보기 싫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단합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성장도 안 되나 봐요. 뭐 사람이라도 좋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다닐 텐데 지금 이 3개의 동전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게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팀도 뭔가 실적을 내고 성장하면서 이 팀은 이번에도
이런 실적을 냈어. 뭐 이러면은 있는 자신도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존나 답답했나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갈비죠. 갈비 안에는 심장이 있죠.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앞에 이렇게 망이 있어요. 철망 같은 건데, 저 좀 꺼내주세요. 이 안에서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왜 있었냐면 거기서 무엇인가 기회를 본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으면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지랄 같아 못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애정이라는 걸 좀 느끼고 싶은가 봐요. 동료애, 뭐 친구들이면 친구들과의 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이 없나 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원하나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 나왔죠. 메이저 알카나 유일하게 얘 하나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이 사자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이 킹 오브 컵스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엮일 확률이 좀 있다라는 것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즉 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혹은 이 상황을 만든 게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였던 어떤 분이었다 라는 것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분이 보스였든, 보스일 확률이 높아요. 킹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답답하게 한 거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아무튼 그것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복함을 좀 느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있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맞을 거야 라고 선택한 거예요. 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곳, 여기도 이력서 넣어보고 저기도 이력서 넣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들어가기 힘든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너 어떻게 그 회사를 들어갔어? 정말 열심히 했구나. 들어갔는데 정말 달랐던 거예요. 나에게 온 기회라 생각했는데 이건 기회가 아니라 불행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죠. 킹 오브 컵스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한 집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월 한 달간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놀스노드 카드인데, 놀스노드는 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너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 공간에서 나와라. 무엇인가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놀스노드는 갖기 힘든, 쟁취하기 힘든 무엇인가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음악에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생의 놀스노드가 가수였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컴포트존이라고 돼 있어요. 편안한 곳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분이 가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나의 삶을 영위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가수를 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도 지쳤고, 내가 노래 연습하는 것도 지쳤고 다 싫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이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게 이 컴포트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제가 가수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뭐 요리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잘 아는 일이잖아. 그걸 하면은 힘들어질 게 뻔해. 되게 성공하기 힘들 거고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나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컴포트존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카드 한 장씩 열어볼게요. 메시지가 나오고요. 나침반, 두루미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너무나 명백한 걸 보여줬고요. 3월에 겪게 될 예측하지 못한 일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메시지가 와요. 메시지는 말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카톡이 될 수도 있고요.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공서체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메시지예요. 이 르노만드에서도 메시지를 표현하는 카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약간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이 소식이 되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와 기타 등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문서화된, 문자화된 어떤 것들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무엇인가예요. 자, 이 새로운 방향은 뭐냐? 바로 두루미였던 거죠. 두루미는 뭐냐?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바꿔 말해 이 환경은 여러분들이 멈춰 있었던,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환경에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가 오고 있대요. 자, 그런데 앞에는 너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나와라 라고 되어 있죠. 바꿔 말해 지금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실직 통보서를 받는다면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혹은 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도 포함할 거예요. 아무튼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고민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될 겁니다. 3월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여우가 이 모든 카드의 것을 다 말해줬어요. 여우는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보고 있어요. 이 환경이 정말 지랄 같아요. 정말 꼬라지 보기 싫은. 그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탕비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어제 바보 타러 왔어? 바이! 너무 재밌지 않아? 씨발 진짜 꼬라지 보기 싫어 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여러분들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 안착되어 버린 거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무엇인가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제가 보기에는 게이닝을 주는 거죠. 여길 나가면은 루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에 선택했을 때는 이곳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갈수록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보니 별거 없겠다 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아무런 파트너십이든 무슨 뭐 발전이 있든 이런 거 자체도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오라클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라클들을 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리컨시더 하랍니다. 일단은 이 메시지가 올 때 다시 한번 재고려해봐라 라는 말인데 솔직히 이 리컨시더는 결정을 하게 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답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나가든 여기 머물든 그것은 너에게 달려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요, 이게 여러분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발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함 같은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조언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Not the right time. 지금은 때가 아니야.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조금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아닌 하는 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여우처럼 일단 서 있어 봐라 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시지가 온 것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나서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옮긴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라 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 장의 카드는 뭘 말하는 것 같냐면 이 메시지라는 어떤 기회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썩 권장될 만한 기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가수가 못됐어서 다른 회사를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음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가수를 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솔깃했는데 그것 역시도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일인 거잖아요. 그래도 음악이 있는 곳이면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안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런 거예요. 자, 염소 자리에 4분의 3달입니다. Leave the past behind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하고는 좀 다른데 과거를 놔두고 떠나라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과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를 일단 나가는 게 맞다라고는 꺼내줬는데 이 조언 카드들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갈등 너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또 메시지 카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메시지 오브 컨선인데요. 한 장만 더 꺼내볼게요. 메시지가 또 나와요. 자, 일단은 여러분 등기와 관련된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만 해도 3개가 나왔어요. 이 메시지가 뭘로 느껴지냐면 이거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오죠.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스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보고 예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잃을 게 좀 많나 봐요. 급여라든지 혹은 뭐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거기서 돌아오는 답은 노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노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노가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메시지는 온대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인 것 같냐면 메시지가 오고 여러분이 거기다 피드백을 해주고 다시 메시지가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이 카드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은 지금 있는 곳도 좋지는 않으니 떠나는 것도 맞긴 맞는데 너무 이것이 확신스러워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경솔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른스럽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요 관계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데 너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별 프로세스죠. 근데 이제 이분과의 어떤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뭐 헤어지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상황에서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게 그 관계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은 이 관계에 아직까지 무엇인가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뭔가 이 관계가 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자, 토요일 카드가 나옵니다. 혹은 7이라는 숫자인데요. Search for joy. 즐거움을 찾아라. Stay as all. 민첩하게 남아있어라. 즉 빨리빨리 움직여라 라는 말인 거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재빨리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즐거움을 좀 찾아서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과거는 놔두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은 또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에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천사의 조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카드가 나옵니다. 평화 카드고요. 사랑만이 진짜였어 라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평화가 오게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안정 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안 좋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좋았던 부분들을 좀 끌어내주는 것,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 기억을 안 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될 때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지금 피스가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나왔다면 이 피스는 솔직히 이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카드가 제일 중요한데 하우스 홈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세탁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3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예측하지 못한 일, 세 번째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애니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동물 카드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보면 여러분들이 3월 한 달간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할 거고요. 혹은 뜬금없이 날씨가 좋아서 동물원에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요, Embrace your wild side, 너의 야생적인 면을 받아들여라 라는 건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와일드 사이드, 자연과 어우러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너무 둔탁한 분위기나 혹은 너무 삭막하고 꽉 막힌 곳에 있다면 좀 자연과 더불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자나 호랑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참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말은 하고 씹어 먹을 것은 씹어 먹어 버리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카드가 일단 첫 카드로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다소 불만이 좀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새가요, 너무 슬퍼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벌레를 물어왔잖아, 어머 얘 나 벌레 안 먹잖아, 얘 이런 걸 왜 갖고 오니?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새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심리적 상태가 다소 화가 나 있는데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What is the most limiting belief keeping me from what I want right now? 카드예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에서 제한된 나의 믿음은 무엇이야? 라는 메시지를 꺼내줬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사귈 거야,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할 거야, 난 저 사람과 친해지기 힘들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이 메시지는, 이 제한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 선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유 내가 무슨 됐어, 아유 그냥 살지 뭐 라고 하고 있고, 이 제한된 믿음을 깰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Earth 카드가 나왔습니다. Grounding 카드예요. 땅이라는 의미의 카드죠. 땅과 관련된 농업이나 혹은 귀농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그라운딩이죠. 안정감입니다. 내가 앞으로 향후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있어서 평화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연봉이 많은 회사를 다니고 혹은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하고 정말 구독자가 몇백만이 되는 유튜버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언젠가는 불씨가 꺼질 날이 있을 거야. 마냥 다 좋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이 땅,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고, 솔직히 그게 뭔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할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멀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갈구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우주가요, 여러분과 인터뷰를 좀 할 겁니다. 이 질문이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꺼내겠습니다. What is the one thing that should be taught in school but isn't? 너가 생각하기에 이것만큼은 학교에서 배웠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야? 학교에서 이것만큼은 가르쳐 줬었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 것, 그것은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르쳐 주지 않은 게 있죠. 뭐냐? 사회생활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부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습득을 하게 되지만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Do you believe in fate? If so, name an experience that has validated it. 너는 운명이라는 걸 믿어?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 너의 경험들 중에서 그 운명적으로 되었던 그 무엇인가를 말해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느낌적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나 봐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럴 거야 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없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지금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겠다. 어떤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지금 그것은 여러분들 앞에는 상당히 생뚱맞게 다가온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왜 나한테 왔지? 이게 운명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얼스가 나와 있잖아요. 사람으로 본다면 얼스 사인이에요. 황소자리, 염소자리, 천연자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왔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향후 정말 몇십 년간 내 인생을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무엇인가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두려움이에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생뚱맞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운명이지 않겠어? 나는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이트 오브 컵스네요. 사랑이 온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나이트 컵을 꼭 반드시 사랑으로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무엇인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신선합니다. 자, 그런데 옆엔 또 3개의 컵의 역방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8개의 동전이 정방향이 됐고요. 마지막 거는 풀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나왔네요. 자, 거기에 언더라인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일로 볼게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목표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 거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를 이루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 목표를 따라가면은 목표 지점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말인데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고 합시다. 이런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이 안정적이긴 하죠. 여기 그라운딩이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재미없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재미가 없는 거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재미있는 일이 왔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여러분 앞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아주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풀이죠. 위험 부담을 갖고
가보겠다예요. 솔직히 성냥을 들고 다이너마이트로 뛰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잘해가고 있잖아. 이렇게 잘해서 나중에 뭐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삶이잖아. 나는 인생이 재밌을 필요는 없어. 안정적이기만 하면 돼. 그 안정적인 것에서 소소하게 재미 찾아가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이 별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흔드는 무엇인가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뛰어든다는 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나에게는 너무 뜬금없이 온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바꿔 말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번 생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나는. 그런데 나는 있잖아,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사자나 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아. 묵묵하게 굴곡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 도전이 돼. 난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도전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게 도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노력은 잘할 수 있어. 나는 잠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고 먹는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상당히 갈등 때리고 있어. 인 거예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죠. 하늘에서 기회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기회는 행운으로 온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건 맞아요. 1000% 맞아요. 자, 그런데 바꿔주는 게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거냐? 그렇게 보는 카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이스잖아요. 기회가 던져졌을 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확실치 않은 미래로 너무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해온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솔직히 이 새로운 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없는 것도 여러분에게 크게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준 거라면 타로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여기에 뛰어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후회가 되는 결과가 될지언정 인생에서 큰 거 하나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향도 될 수 있고 나쁜 방향도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책이라는 것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 살고 있었다 이러면 선택하세요라고 말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으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근데 그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분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분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가까워진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계의 컵의 역방향이 나왔다면요. 이 분이 다소 바람기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어울리고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이 나빠 보이기는 해도 실제로 나쁜 사람이어도 여러분에게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긴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 어떤 일이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장이 휙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파워풀한 체인지를 기대하라. 뉴문 이클립스예요. 제가 이게 보통 멘트를 하고 셔플을 하고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카드를 치다가 휙 튀어나왔어요.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사이클이 한번 바뀌나 봅니다. 뿔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0번 카드죠. 뭐 중학교 때 동창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요리 되게 좋아했잖아. 요리사 됐니? 하고 했더니 아 요리 학교 갔는데 그냥 지금은 딴 거 해. 네가 그런 걸 한다고? 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동창생은 보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리의 시간도 끝나고 다른 걸 하게 된 거죠. 그럼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 기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중요한 카드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자가 나옵니다. 뭐죠? 여기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리딩이었나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사랑이 왔다라는 건데 방황이 나왔어요. 뭐죠 저게? 집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번호적 카드를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다라고 이 카드가 보여줬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나는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왜? 좋은 차도 물어보고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사전에 1도 없어요. 제가 뭐 느끼기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이 나에게 돌려주고 그것들을 모아가고 그렇게 나의 챕터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나중에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한번 잘 살아볼 거야. 왜? 이 인생이 나쁜 인생일까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스웨덴이 이제 복지국가로 유명하죠. 그런데 세금을 35% 기본이고 뭐 많으면은 50%도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결론적으로는 대대손손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연봉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6,800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1년 연봉이 6,800이 넘어가 버리면은 35%에서 50%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승진을 할 때 저 승진을 시켜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승진이 되면은 급여가 올라가니까 6,900이 만약에 1년 연봉이면은 이전에 받던 것보다 세금을 더 떼가서 더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웨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래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는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싶어. 나는 진짜로 한번 이 인생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힘든 거죠. 스웨덴에서는 적어도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은 뭐냐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게 된 건 뭐냐면 방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야? 나는 잘 사는 거 안에 안정적인 게 포함된 건데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눈을 감는다고 치자 나중에 죽어서 그 인생이 나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번호조합부터 꺼내겠습니다. 채찍이 나와요. 앞에 집이 있죠. 이 집이 의미하는 게 그라운드입니다. 얼스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감이에요. 나의 시간도 있고 나의 휴일도 있고 나의 월급도 있고 나의 무엇도 있고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안정적이고 싶어. 내 앞에는 방향을 잃었어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으로 추정되는 겨울이가 이 모든 걸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체인지예요. 여러분 앞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건 뭐냐?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 안정감, 크게 벌지 않아도 내가 잘 쓰고 살 수 있는 이 인생이 여러분에게는 채찍이었대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렸대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바꿔 말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살고 있었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그런 걸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는 걸 말해줬잖아요. 지금 바꿔 말해 이 집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씹어먹을 건 씹어먹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바닥 다시 짚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어떤 큰 변화는 온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변화 안으로 들어갈 바로 입구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부터 꺼낼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라클이거든요. 이걸 보시고 뭔가를 결정한다기보다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습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어번던스가 있어요. 뭔가 풍요로움이 앞에 있을 거랍니다. 이 풍요로움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을 걱정하는 거라면 이 안정감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풍요로운 삶이 있을 거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피스풀 레솔루션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될 때 혹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싸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 하나, be assertive. 적극적이 되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애니멀로 느껴져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다면 당연히 필요한 게 이거겠죠. 느낌적으로는 피스풀 레솔루션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뉴문인 에리스, 양자리의 신월이고요. Go for it. 가봐라.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겠어. 아유 그냥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생각으로 가라고 일단은 카드는 꺼내줬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십시오 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큐페이션이니까 일자리와 관련이 되어 있었나 봐요. 이 일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데 그 일은 pathway, 여러분에게 이런 길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 인생의 길에서 이런 어번던스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가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카드를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족, 사랑, 친구, 동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눈 감을 때 정말 나는 이번 생은 너무 행복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이게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건데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게 여러분한테 좋은 거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도 좋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 공유하는 것도 정말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물병 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1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는 날짜가 물병 자리가 살짝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물병 자리와 관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1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3월 11일이 좀 중요한 날짜이다 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11주 그리고 11달이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11이라는 숫자도 그냥 중요할 것 같아요. 컴패션 카드가 나옵니다. 컴패션은 동정이죠. 누군가를 위안해주고 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Soften your heart with respect to this situation and all the people involved, including yourself. 너의 가슴을 부드럽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상황에 모든 것들에게 존경심을 표해라. 고마워하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고마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인 건데 이게
이 상황과 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몇천 분이 되실 거니까 들어보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카드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고마워하라는 말인 걸로 일단은 느껴져요. 약간 그 대종상 여우주연상 수상소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물병자리라면 이건 뭐 원래 갖고 계실 거예요. 물병자리 여러분들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3월 나에게 예측하지 못한 일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